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혼해주고 싶지 않아요. 않아요. 또 하나, 제발 이혼 좀 해줘. 아.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두 개의 주제가 정반대네요, 지금. 그럼 같은 부부가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부 또, 좀 마음이 아, 아픈데. 애매하네, 자, 둘 다 궁금하긴 한데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먼저 이 앞에 한마디가 더 숨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접근하다니 이혼해주고 싶지 않아요. 입니다. 아하. 어찌된 일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아내랑 30년을 살다 보니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도 지겨워질 정도입니다. 그렇게 이혼을 입에 달고 살던 저희는 그날도 이혼 직전까지 갈 만큼 다투고 말았습니다. 아유 내 팔자야. 남편은 말 안 듣고 아이들은 더 안 듣고 내가 이 시집안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고생을 하나. 아이고 지겨워 죽겠어 나도 정말. 저놈의 이 시집안 타령 또 시작이야 또 시작. 아니 누가 나랑 결혼하라고 등 떠밀었어? 자기가 좋아서 결혼해놓고 뭘 입만 열면 이 시집안 타령이야? 어머머머머머 내가 결혼하자고 해. 아이고 내가 결혼하자고 했다고. 아이고 참 이거 보세요 이재용 씨. 당신이 나랑 결혼하자고 매달렸어. 창문을 열어다 나랑 결혼해줘 수립. 에이고 지겨워. 그리고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밖에 나가면 나 좋다는 사람들이 10톤 트럭 될 거다. 아이고 그러셔. 트럭은 무슨 개풀. 나? 트럭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머머. 한 트럭은 되겠어? 어머머머머. 당신 같은 여자 누가 거들떠나 봐? 아이고 참. 내가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참고 살아야겠어? 좋아 그래. 이번에야말로 갈라서자. 이혼 도장 찍자고. 그렇게 이번에야말로 저희는 끝장을 보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이혼 숙려 기간에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네에 사교 댄스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서 저희 아내가 문 남성들에게 추파를 받는다는 거예요. 원, 투, 차차차, 쓰리, 포, 차차차, 돌리고. 나 춤 실력 진짜 살아있다. 원, 투, 차차차. 네, 저 사모님 어머, 못 보던 깜짝이야. 얼굴이신데 어머. 네, 혼자 오셨나 봐요. 혼자 왔어요. 곧 혼자 될 사람이에요. 네, 그러시군요. 야, 우리 나이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 그런 의미로다가 저랑 한 곡 하시죠. 아니 10곡도 하고 싶어요. 그럴까요? 아니 이 여자가 어디 남편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외간 남자하고 손잡고 이게 뭐 하는 짓? 이게 빨리 안 떨어져? 아니, 사모님 남편분이 계셨나 봐요. 아니요 네. 남편 아니고요. 이혼 소송 중이라서 곧 남이 될 사람이에요. 참, 저 영감탱이 왜 여기까지 와서 저래 진짜. 제가 보니까 대충 무슨 상황인지 알겠는데 보아하니까 이 유통기한이 다 되신 남편분이신가 보다. 네. 곰팡이 폈어. 이럴수록 좀 추해지거든요. 그렇죠. 가던 길 가시고 그래, 그죠? 맞아. ยิ้틀하게. 뭐야 이 사람은 진짜. 싫어. 누가 이혼해 준대? 나 이혼 안 해. 취소야. 이놈의 영감 정말 어디서 침을 뱉어 침 뱉은 거야? 더럽게 진짜. 짜증나 진짜. 이 여자 없이도 잘 살 줄 알았는데 막상 내 여자 옆에 다른 남자가 있는 꼴을 보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이혼하려던 거는 없던 일로 하고 싶은데 다시 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을까요? 아직도 사랑하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평생 싸우기만 할 때는 몰랐는데. 그렇죠. 막상 내 아내 옆에 다른 남자가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천불이 난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거 절대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저희도 상담하다 보면 정말 이런 사례들이 꽤 많아서 곤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30년간 산 아내하고 함께 합의하에 이혼 서류를 제출을 하고 난 다음에 숙려 기간을 거치고 있던 한 남편이 있었는데 이 이혼에 동의할 때만 해도 남편이 속이 후련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숙려 기간 중에 남편에게 이 아내에게 웬 남자가 접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때부터 상황이 180도 달라지게 된 겁니다. 이 돌싱이라는 남자가 아내에게 매일 선물을 하면서 어머머머. 애정 어머. 공세를 펼치기 어머머머. 시작했고요. 아내도 그런 것이 왠지 싫지 않은 듯이 은근히 즐기는 분위기였단 그렇죠. 말입니다. 네, 이 장면을 본 남편 마음이 좀 어땠다고 하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뭐 저라면 좀 약간 좀 싱숭생숭하고 막 네. 좀 약간 예전에 그 연애하던 느낌도 다시 생각나고 막 이랬을 것 같긴 한데. 저희 남편의 마음을 물어봤더니 일명 맴짓,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 또 일부 또 약간의 질투도 좀 올라오는 그런 감정을 경험하면서 아, 나는 아직 내 아내하고 이혼할 준비가 돼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이제 하게 되었고요. 김 씨는 이때부터 다시 이혼을 없던 일로 되돌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접근해 오는 거를 일괄 막고 싶었던 마음이죠. 불이 타올랐던 겁니다. 그러길래 이게 있을 때 잘하지. 아유, 그 낙장불입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일단 이혼 서류를 냈잖아요. 같이 냈는데 배우자 중 한 명이 마음 바뀐다고 해서 이게 없던 일로 될까 싶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예전에 우리 그 배우 신구 선생님 명대사 있잖아요. 그 뭐 사주의 아, 네. 사주에 뵙겠습니다. 그게 이 우리가 많이 들었었던 그 사주가 바로 이혼 숙려 기간인데요. 이런 일이 생길까봐 우리 법원은 정말 헤어질 것인지 이 선택을 후회하진 않을지 이런 고민하는 이혼 숙려 기간의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이 기간은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4주 즉 1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져요. 만약 이 기간 동안 어느 한 상대방이 일방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협의 이혼으로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난 이혼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 4주 이후에 판사 앞에 가가지고 저는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네, 라고 얘기해가지고 본인이 신청했었던 거를 그냥 철회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다시 이제 관계를 나는 회복하고 싶다라고 해서 자기의 의사를 표명을 하면은 그로써 이제 철회가 되는 거고 배우자 중 이제 한쪽만이라도 마음이 바뀌면은 협의 이혼이라는 개념 자체는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한테 아직 기회가 있는 거죠. 저는 일단 서류를 내면 끝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 이혼 숙려 기간에는 마음이 변할 경우 이걸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남편분은 30년 동안 아내하고 살면서 계속 싸웠는데 그 잠깐 한 달 떨어져 있었다고 네. 아내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질투도 느끼고 그렇잖아요.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경우가 있나요? 글쎄요, 그 한 달 떨어져 있었다고 뭐 소중함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질투가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올 거예요, 드는데 마음에. 실제로 네. 상담 사건에서 이런 건 있긴 했어요. 정말 그 두 사람이 이혼 의사의 합의가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협의혼 하자라고 했는데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숙련 기간 동안에 네. 이제 동영상 자료 같은 거를 이제 보여주거든요. 네. 뭐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었어요. 그 영상 자료를 보고 나서 이 아이한테는 양친이 다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막 나는 엄마랑 두 밤 자고 뭐 내일은 아빠랑 두 밤 잘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변한 거죠. 예, 그런 사연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 남편처럼 이혼하기 싫다라는 거를 이제 판사 앞에 가서 얘기를 하려면은 어쨌든 4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4주 동안 다른 남자가 아내한테 계속 접근해 오는 게 되게 신경 쓰일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 사람을 접근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이렇게 뭐 법적으로 이렇게 딱 좀 이렇게 매둘 수 있는 방법 네. 없어요? 예, 접근을 하신 분이 그렇게 물어보시면 접근했잖아, 당신이. 원, 투, 차차차, 쓰리, 포, 차차차. 사실 이렇게 뭐 차차차 하면서 오시는 분을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죠. 직접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데 아직은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란 말이죠. 그 숙려 기간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차차로 다가오는 이 남성을 상대로 나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할 거야 당신한테 소송으로서. 그래서 당신은 상간남이잖아 이런 식으로 상간남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할 거라는 좀 암시를 함으로써 이들의 관계를 조금 멀리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방법이 간접적으로나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혼 숙려 기간이 이제 끝나는 시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부 앞에 나는 진짜 다시 이 가정을 회복하고자 한다라는 어떤 그런 진심 어린 의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회복이 되면 이 차차차는 이제 더 이상은 허용이 안 됩니다. 그 이혼이 된 게 아니에요. 이혼 숙려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이혼을 했다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는 건데 이 기간 중에 다른 이성을 만나는 건 이건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이 최종적으로 이혼 신고가 되기 전까지는 이 숙련 기간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엄연히 부부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나는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마음껏 바람 피워도 되겠다, 불륜행위 저질러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오산이세요. 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하는 건 부정행위에 해당을 하고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제로 법원에 예가 있었는데요. 숙려 기간 동안의 부정행위는 혼인관계 유지를 방해하고
부부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판시한 바가 있고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하고 유책 사유가 없는 배우자 측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판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혼 숙려 기간에도 유책 사유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한편 이 숙려 기간 동안 이성을 만났는데 반대로 기각이 된 경우가 있어요. 위자료 청구가 이제 기각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겁니다. 그 신고 자체는 늦었지만 이전에 그냥 오랫동안 별거를 했었고 이 외도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런 부분을 다 용인을 했었던 사실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뭐 사유나 아니면은 어느 한쪽 배우자의 유책성이 명백했었던 겁니다. 아하. 뭐 폭행이 있었다라든지 뭐 이런 어떤 뭐 폭언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유책성이 명백했었던 경우에 사실상 이 혼인이 이미 파탄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미 파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파탄 이후의 부정행위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서류상으로는 부부니까 그렇죠. 이거는 부정행위가 아니지 않아?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파탄이 되고 난 이후에 소위 얘기하는 불륜행위는 위자료 청구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늘 옆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몰랐다가 떨어져 있을 때 그 소중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혼 숙려 기간 4주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둘 다 그런 느낌이면 좋은데 어느 한쪽만 그런 느낌이고 맞아. 어느 한쪽은 계속해서 지긋지긋하다는 맞아. 이게 또 그런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